어떤 새로운 제품 사이클이 생기잖아요. 그 제품에 관한 산업 구조가 초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역피라미드 형식이 됩니다. 근데 정작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숫자가 더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IT 같은 경우 새로운 테크가 오고 새로운 테크 제품들이 출시될 때는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것들 조금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 전체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재미나게 테마파크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필살기나 테마파크나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다음에 주도주가 뭐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탐색하고 찾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주도주의 핵심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사이즈가 작은 쪽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크게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AI 소비 사이클이 오게 되었을 때 한 귀퉁이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테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글라시스, 그냥 뭐 AI 안경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AI 안경을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부터 보니까 이 AI 안경에 관해서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아직까지 거론되는 게 없는데 해외 쪽에서는 AI 안경과 관련해서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좀 깊은 보고서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보고서들을 열심히 탐독해서 이제 그것들을 요약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시작은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AI 소비 사이클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AI의 성장 단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혹은 피지컬 AI 이것 모두가 큰 개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에서 보면은 엣지 AI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까지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을 했다면 엣지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을 기기를 통해서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는 그 단계이고 첫 번째가 그래서 뭐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AI 폰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발전한 단계가 되면은 자율주행이 될 거고 그거를 더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클라우드 AI 시대에서 그 다음 AI 시대라고 하면 엣지 AI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에이전틱 AI 에이전트일 텐데요. 결국 이렇게 엣지 단위의 AI가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하드웨어 있었거나 혹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던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성장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AI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발전해서 정말 우리가 AI를 완벽하게 활용하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멀티모달이라는 거거든요. 이 멀티모달이라는 게 뭘까?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그동안 컴퓨터랑 대화를 하죠. 의사소통을 주고받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린 키보드에 치고 화면에 그 답이 뜨는 형태. 근데 멀티모달은 어떤 형태냐면 이 단순히 키보드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최근에 많이 하는 것처럼 말로, 언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또 뭐 나의 심박수, 나의 동공, 뭐 나의 표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멀티모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AI 하드웨어도 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멀티모달의 기능도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는 AI와 대화하는데
말로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대화하는 것도 그냥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AI 소비 사이클이 진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엣지 AI의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도 발전되는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도 성장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최근에 왜 AI 안경이 다시 이야기가 나왔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AI 안경을 꺼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메타의 캐펙스, 전체 실적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했는데, 의외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던 비즈니스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안경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가 VR 글래스, AR 글래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2023년부터 레이벤이랑 합작해서 스마트 글라스 사업을 런칭을 했고, 실제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만 하더라도 이 글라스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고 하고요. 레이벤이랑 협력해서 만든 이 AI 글래스 같은 경우, 메타 입장에서 2023년부터 메타 AI 글라스를 결국은 출시를 한 건데, 이게 이미 200만 개 이상 판매를 했다라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AI 글라스 뭐 이게 스마트 글라스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무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약간은 해외에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 메타의 실적 이후부터 이 AI 안경에 관한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시류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이 AI 글래스를 말씀드릴 예정인 겁니다. 확실히 메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유의미하게 AI 글라스 사업부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하고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AI 글래스에 AR 기능까지 접목된 그 AI 안경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해 이제 하반기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올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증시에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뭔가 대단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관심을 둬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 모멘텀이 이쪽 섹터, 이쪽 테마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이니 미리 우리가 사전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수술하자,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I 글라세스가 뭐냐, AI 안경이 뭐냐,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공부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제가 그냥 이 그림이 굉장히 유의미한 그림인 것 같아서 크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존하는 AI 안경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이제 안경에 마이크로 칩이 있어요. 반도체 칩이. 이 칩을 통해서 사용자가 음성이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건 이런 것들로 실제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AI 안경에서 직접적인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다시 이 거대 언어 모델이랑 연동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다시 스마트폰한테 주고, 스마트폰에서는 이거를 이미지의 형태나 글자의 형태로 이렇게 대답을 주는 형태, 이런 과정이 전개되는 게 바로 AI 안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존하는 지금까지 요 정도 수준의 AI 안경은 지금 이미 메타나 뭐 이런 중국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AI 안경은 딱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야, 이거 뭐 꼭 쓸모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게 이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 언어 모델 속에서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들도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안경을 잘 사용하면 뭐 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제 추측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 AI 안경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간판이 즉각적으로 번역이 되겠죠. 우리 지금은 스마트폰에다가 번역기를 쓰거나 사진 찍어서 갖다 대면 한국말로 바뀌는 그 정도 기능을 AI 안경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럼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찾는 가게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바로바로 번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슈퍼나 쇼핑몰에 가서 이 물건을 봤는데 이 물건과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다른 경쟁 제품의 가격 동향을 한눈에 안경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알파벳에서 시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 안경 끼고 책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가 지금 현존하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AI 안경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게 뭔가를 바꿀 건지 아닐 건지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재미나게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재미지게 만드는 그런 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만한 제품이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 메타에서는 작년에 200만 대나 팔지 않았나. 가격대로 보면은 중국 AI 글라스나 미국에 있는 AI 글라스가 대략적으로 한 300불대?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요게 이제 그 메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기네 AI 안경에 대한 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VR 글래스, AR 글래스 그러면 이게 뭔가 각 잡고 써야 되잖아요. 각 잡고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레이벤 다 아는 안경테 그 안경테 속에서 충분히 현실에서 현재 실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상황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기능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벤을 통해서 AI 글래스가 2023년 9월에 처음으로 런칭이 됐고요.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많죠.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AI하고 AR이 결합된 그런 AI 안경까지 출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AI 글라스, 이 AI 안경도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보이스만, 음성만 인식하는 AI 안경이 있고요. 주로 이제 중국 제품들이 그런데요.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지 센서하고 음성하고 요거까지를 인식하는 AI 안경이 있고요. 요게 이제 메타나 뭐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AI하고 AR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증강현실이 이제 안경을 통해서 우리 뭐 그동안 영화로는 봤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랬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전까지 AR 글라스는 사실은 놀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발전된 AI와 AI 서비스가 놀이용 이상의 서비스가 사용이 가능해지고 이게 AR이랑 겹쳐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어떤 일종의 스마트 글라스들은 놀이용에 제한된 그런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그런 제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AI 글라스를 만드는 쪽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대체하겠다. 여기까지 이제 목표를 두고 있다. 많은 자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성공할 거냐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혁신적인 제품은요. 고객들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은 만들지 않아요. 기업들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걸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혁신,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사라지는 그런 게 되겠죠.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가 2012년에 구글이 처음 만들었어요. 이미 10년이 넘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비자들한테 채택받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거대 언어 모델이 보다 더 발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가 더 유용해질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I 글라스, AI 안경이 대충 이런 거구나 이해는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지? 이제 우리는 이걸 포커스로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전에 있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나 이제부터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 이 AI 안경 같은 경우가 실제로 성장할 때
성장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술이 뭔가 요것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기술을 잘 체크하게 되면 우리가 뭘 써야 되는지를 나중에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반도체입니다. SOC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이 안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얘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그림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경테를 딱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이 SOC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경테의 이 SOC,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어 모델이랑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초적인 연산을 작동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과의 통신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AI 안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SOC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말로만 음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은 편이긴 한데 이제는 당연히 컴퓨터 센서 그리고 나의 눈이 가는 거에 따른 확인 이런 것들까지 될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센서 부분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 AI 글래스가 성장하기 위해선 이 센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 될 겁니다. 여기 다 써있죠. 카메라, 아이 트래킹,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센서가 될 텐데요. 뭐 핵심적인 센서가 될 것 같은데 요것들은 이미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자율차가 발전하면서 이 AI 글래스에서 쓰는 센서는 주로 자율차의 기술을 채용한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AI 안경에 그럼 우리의 답이 적정하게 디스플레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광학적인 디스플레이 테크도 필요할 텐데 요것도 일정 정도 기술은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왜요? 이미 AR 글라스, VR 글라스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요 태에서 결국은 이 하드웨어 쪽을 뜯어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물리적 공간은 요 정도인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은 이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모리도 잘 장착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메모리, 그러니까 AI 안경에 장착되는 메모리의 패키징 방식은 eMCP라는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고 LPDDR 방식이나 eMMC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핵심적인 건 뭐냐면 메모리의 공간, 물리적 공간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패키징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 이 패키징 기술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도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우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I 안경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200만 대 이상 팔리고 잘 사용되고 있는데 충분히 완성한 단계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극복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SOC의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앞서 봤듯이 AI 안경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종속되어 있는 기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랑 통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효율성에서 분명히 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저도 스마트워치 쓸 때 보면 갑자기 스마트폰이랑 핸드폰이랑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얘가 바보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한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자체가 AI 디바이스로 기능을 차지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종속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 종속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경 하나로 핸드폰을 대체하는 모든 작업들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수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치명적인 약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서 AI 글래스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성만 인식하는 경우, 그다음에 카메라하고 음성을 동시에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AR까지 합쳐지는 거. 근데 현재까지에 나와 있는 배터리의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 음성만 인식하는 거는 그래도 하루에 한 12시간. 근데 카메라까지 탑재된 카메라의 센서를 작동시키기 시작을 하면 하루에 사용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요. AR까지 이 통합 모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쓴대요. 그러면 조금 모질라죠. 물론 이 안경을 계속 쓰고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쓰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은 배터리의 수명 자체가 조금은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앞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종속되는 기기라는 한계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앞서 메모리나 전체 용량에서도 이미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그 메모리 사이즈에서도 스마트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고 해요. 현재 패키징 방법이 이 MCP 방식인데, 이렇게 했을 때 AI 글라스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D램 기준으로 2기가, 그리고 낸드 기준으로 해서 32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교해서 스마트폰은 D램이 16기가, 그 다음에 낸드가 1테라니까 훨씬 더 용량 자체가 작은 거죠. 그러니 AI 글라스 하나만 가지고 복잡한 작업들을 2개, 3개 연속으로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 패키징 방식도 발전해야 결국은 스마트폰으로부터 독립된 일종의 AI, 하나의 온디바이스 AI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 AI 글라스에는 이 정도의 한계가 아직까지 있다. 여전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출시되고 있는 AI 글라스는 스마트워치처럼 스마트폰에 종속된 AI 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관련한 회사들이 뭐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어떤 관점, 투자 관점 가질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AI 안경을 선도적으로 출시해내고 있는 기업들은 메타, 알파벳 요 두 기업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품이 없어요. 그래도 당연히 애플은 기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최종 소비 디지털 디바이스에 관해서 최강자는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시제품을 내고 앞서 있는 쪽은 메타하고 알파벳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AI 글라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품을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질까봐 PPT에 안 만들어 왔는데요. 어떤 새로운 제품 사이클이 생기잖아요. 그 제품에 관한 산업 구조가 초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역피라미드 형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종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많아요. 새로운 게 잘 팔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형태로 맨 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정작 신규 산업 같은 경우, 특히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피라미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숫자가 더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IT 같은 경우 새로운 테크가 오고 새로운 테크의 제품들이 출시될 때는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것들 조금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 AI 안경도 전체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제가 이제 AI 안경의 핵심적인 기술, 이걸 체크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에서 관련 종목을 찾자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품은 이 SoC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SoC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는 퀄컴입니다. 네, 퀄컴인데 아직은 뭐 메타에서 팔아봐야 200만 대니까 퀄컴 엄청 큰 회사잖아요. 이 퀄컴 입장에서 보면 상승 모멘텀이 되거나 동력이 되기는 부족하겠죠. 하지만 이 시장이 진짜 커진다고 하면 퀄컴이 가장 핵심적인 SoC를 현재 상황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는 대만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실제로 SoC 분야에서 특히 AI 글래스와 관련해서는 퀄컴 다음으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티커도 적어놔드렸잖아요. 2454TT. 대만을 굉장히 대표하는 테크 기업 중에 하나니까 주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굉장히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은 보고서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윌스MI라는 중국 회사,
그리고 하이맥스라고 이 회사도 중국 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쳐다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많은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안경이은 최종 소비재잖아요. 그럼 디자인도 중요할 거고 사람의 감성도 중요할 거예요. 독일 회사인데요. 에스틸로 룩소티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레이벤입니다. 지금 메타랑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초기 단계고 메타라는 시가총액 그 엄청난 회사가 한 30만 원짜리를 200만 대 팔았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진. 하지만 그만큼의 성장을 이루지도 못했었던 게 스마트 안경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앞으로의 변화사항들을 조금은 업데이트하고 진행시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 퀄컴이라는 회사가 되게 관심이 많이 가네요.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한때는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 커질 때는 퀄컴이 브로드컴보다도 나았죠. 어느 순간 이제 브로드컴은 에이직 반도체를 통해서 다시 AI 시장의 핵심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퀄컴은 조금 떨어져 나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 AI 안경 혹은 이 AI 안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많은 온디바이스 AI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될 때 항상 핵심적인 부품은 다 이 SoC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 퀄컴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정말 이제 그런 변화의 사항에 맞추어서 다른 기업으로 변모될지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께 이건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가장 좀 관심이 가고 주목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테마파크에서는요 진짜 테마파크답게 앞으로 좀 새롭게 올 수 있는 테마 같은 거 저 개인적으로는 지적 호기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심도 가고 하는 게 이 AI 안경 쪽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쉬운 쪽으로만 그냥 듣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미국에서는 관련한 자료들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후에 퀄컴이 막 주가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메타도 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AI 글라스가 더 잘 팔렸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나? 이런 것들로 염두에 두면 우리가 적용하기 빠를 거고 대응하기 빠를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체적인 저희 이야기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테마파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